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5월엔 빨간 장미가 눈을 즐겁게 하더니요. 지금은 또 빨간 경주 체리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출하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주 체리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수확 시기가 짧아서 6월에만 맛볼 수 있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의 경주 체리처럼요. 과일뿐만 아니라 어떤 식재료든 제철에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 역시 지금 수확이 한창인 바다의 먹거리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완도의 아름다운 섬 금당도로 떠나보실 텐데요. 앞바다에선 톳과 다시마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계세요? 너무 배고픈데 밥 한 끼 주시면 안 돼요? 계세요? 배고파. 들어와. 그토록 찾던 건강밥상, 과연 맛볼 수 있을까? 청정수도 완도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강함, 톳과 다시마가 떴다. 야들야들한 식감과 시원한 갯내음을 듬뿍 담은 청정해조류, 톳과 다시마의 대변신. 맛은 물론 영양까지 한 번에 1등 식품 청정해조류로 차려낸 건강밥상. 완도 금당도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청정바다 수도 완도, 그중에서도 싱싱한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다는 금당도에 왔습니다. 영양도 가득하고 맛도 좋다는 싱싱한 해조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부터 금이 많이 나와 금빛 장관이 펼쳐진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금당도.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해안가 절벽마다 펼쳐진 기암괴석, 맑고 깨끗한 바다와 맞닿은 금당팔경입니다. 이쁜 일소냐, 금당팔경과 함께 금당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보물, 바로 청정바다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해조류. 이곳 금당도에 오면은 싱싱한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예. 일단 어떤 해조류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다에 나는 거라면 다 볼 수 있죠. 네. 톳, 다시마 요즘 건조하고 있고요. 톳은 한 달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 한참 건조 중에 있거든요. 네. 양식을 비롯한 어업을 통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금당도 주민들. 금당도 바다는 적당한 수온과 조류의 흐름까지 좋아 최고의 어장을 자랑하는데요. 영양 높은 해조류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을 지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밥상 어디에서든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져 식탁 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다시마. 제철에 맞은 다시마를 수확하기 위해 금당도 앞바다가 들썩입니다. 멋진 금당팔경에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해조류까지 받겠다. 아우,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도 하지. 그런데 소득이 좀 없는 모양인데? 완도의 건강밥상을 찾아 여기저기 들어가 보는데 그때 들려온 구세주 같은 한마디. 들어와. 살아났네, 살아났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선 마을회관은 고된 바닷일을 마치고 온 어머님들의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톳으로 뚝딱 한 상 차림을 만들어내는 금손 중의 금손, 금당도 부녀회장님의 야무진 손맛. 손맛도 손맛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정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톳.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축 처져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방울이 통통해갖고 탱글탱글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신선하고. 색깔은 노래가지고 노란 것이 좋은 거예요. 싱싱한 톳을 두부와 함께 넣어 만든 톳전. 거기에 매실청과 된장 등 가진 양념을 넣어 오물조물 맛있게 무쳐낸 톳 초무침까지. 이 정도면 건강밥상 아닌가요?
거창한 재료도 필요 없이 싱싱한 톳과 채소들 넣고 쓱쓱 비빈 톳 비빔밥 한 그릇이면 아마 집 나간 입맛도 입 앞에서 맴돌걸요. 암만 당연하지. 일하고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 포광은 물론 건강까지 한 번에 맛과 영양을 듬뿍 담아냈다고요. 콩나물이 청정바다가 선물해준 완도 건강밥상 최고.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그릇 지금 뚝딱 비워버렸어요.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는 네. 안 해도 되고 그럼요. 지금 할머니들도 다 일해야 되는 시국이에요. 가서 일해야 돼. 일? 네. 톤자가 바로 가야 돼. 아니, 갑시다. 안 돼. 가야 돼. 세상에는 똑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 먹었으면 먹은 값은 하는 게 인지상정. 박은혜 리포터 파이팅! 바다의 향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바다의 불로초 톳. 톳은 특히나 해독 기능 덕분에 몸속 노폐물들을 배출해내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데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대적할 건강식품으론 이 톳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가을에 종묘 이식을 해서 네. 5월달부터 채취를 하죠. 근데 보니까 되게 싱싱해 보이고 색깔도 좋고 빛깔도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톳이 이렇게 잘 자라나기 위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조류 조건이 맞아야 되고 날씨 영향이 좀 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정 해역이고 물이 맑다 보니까 아주 톳에 아주 최적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톳 수확으로 한창 바쁜 때를 보내고 있는 금당도.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두 손 두 발 걷어 올렸는데 이건 덮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그렇게 칼만 가져다 댄다고 다 되는 건 줄 알아? 진짜 솔직히 그렇게 많은 톳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끊임없이 올라와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그 배에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쌓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누워서 쉬고 싶다. 누워서 톳이 올라오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싶다. 좀 솔직히 푹신푹신해가지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톳은 제때제때 이물질을 골라내야 하는 것이 작업의 포인트. 청년 오늘 일당이네. 어야 가져가서. 톳이 아닌 것은 물러거라. 금당도의 톳을 모조리 수확할 기세로 톳을 향한 집념을 발휘하는 박은혜 리포터. 그래 이만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일당은 하고 간 것 같다. 그래도 일당 100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정을 함께 하니까 이 그 톳 알갱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게 밥이 또 더 맛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건져 올린 톳의 양은 무려 1톤 정도가 되는 양. 이 많은 톳들 건져 올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수확한 톳은 곧바로 건조장으로 옮겨져 우리 밥상에 오를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금당도의 맑은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을 쐬며 바짝 말려지게 되는 거죠. 수확해온 톳을 이렇게 바로 건조하는 작업을 거치는 건가요? 여건상 이렇게 양이 많다 보니까 뭐 기계로 말릴 수는 없고 햇볕에 자연적인 햇볕에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끌어올릴 땐 사실 몰랐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양인 줄. 예, 되게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죠. 이제 이게 1년 농사니까 아무튼 이렇게 풍작이 되고 이렇게 제품이 좋게 나오면은 또 뿌듯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완도의 톳도 많이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톳은 유효한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다의 불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돼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코이단 같은 성분도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는 여기 한 2.5배 내지 3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칼륨이랄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우유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먹고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정바다가 품고 길러낸 바다의 건강나물 해조류. 바다의 진한 향을 품고 올라오는 해조류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사로잡아 보자고요. 완도 금당도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해조류들. 오늘 어민들과 함께 직접 수확도 해보고 그리고 톡과 다시마로 만든 건강한 밥상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집 식탁 위에 건강한 바다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톳으로 채워진 건강 밥상 잘 만나봤습니다. 톳전부터 토초무침 그리고 또 톳으로 지은 밥까지 제가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싱싱한 바다 향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톳은 탱글탱글 씹히는 맛이 또 일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수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릴 정도로 해독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건조 톳도 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걱정인 요즘 톳으로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에서 나는 좋은 먹거리 톳과 다시마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기가 막힌 생선 요리를 만나볼까 합니다. 네, 바로 우럭인데요. 우럭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생선으로 피로 해소에도 좋고요.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럭을 회부터 구이와 탕까지 다양한 코스로 만나볼 수 있는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럭 전문점을 찾아낸 분은 바로 울산의 최진구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발품 팔아서 맛집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힌트를 오랜만에 드릴게요. 뭐? 이거 뭐? 이거 답이 딱 나오네. 이거 우럭 아니야, 우럭. 예. 뭐 횟집이구만. 시민들한테 여기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회부터 초밥, 구이, 탕까지 딱 이거 하나만. 우럭으로. 우럭 하나예요. 아, 참네. 자, 주십시오. 너무 보이거든요. 참 잘 어울리시네. 어디 가요? 어디 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평소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게 아니냐. 안녕하세요. 예. 이동 이제 시장에 우럭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다며요. 회도 하고 뭐 이걸로 초밥도 하고 뭐. 아, 왜 이래? 안녕하세요. 우럭이잖아, 이게. 이 우럭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다는데? 여긴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몰라요. 시장 근처에. 몰라요? 여기도 우럭 있네. 우럭 있네, 우럭. 여기도 여기 우럭 아니야. 얘가 우럭이고. 우럭. 얘는 돔. 우럭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있다는데? 식당이. 우럭만 전문하는 식당. 우럭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몰라요? 우럭만 전문으로 하는 우럭만 전문으로 하는 집이 어디냐면 후들병원 그 옆에 찍는 거 있죠? 그러니까 후들병원 옆에 여기 보면 우럭 있어요. 거기 우럭만 전문으로 하는데 이렇게 가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거기 저기 우럭이 있는데 밤에 장사가 억수로 잘 돼요. 아, 그래요? 거기 우락부락하네, 그래서. 우럭. 좀 드셔보셨는가요? 네, 가봤어요? 먹어봤어요. 근데 자주 가거든요. 근데 밤에만 한다며? 저녁에 거의 낮에는 안 하고? 네. 그럼 예고를 하고 오셔야지. 그게 회예요? 회도 있고 네. 매운탕도 있고 네. 구이도 있고. 제 이름 최진가예요. 제 이름 최진가예요. 내가 싼 적이 있었어. 있죠. 방송국에서 지금 갈라 그러는데. 오늘 내가 될 수 있네. 방송국에서 갈라 그러는데 혹시 계시나요? 원래 방송국에서 우럭을 찾는 바꿔줄게요. 스피커 번호. 어디 있어? 내가 우럭 전문집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 옷 수선 하시는 사장님이 그 집일 거라고 그러면서 해서 제가 지금 전화 걸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사장님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사인 찍고 있어요. 그냥 이런 그런 거. 너무 쉽게 찾는다. 지금 안 알려줬어야 됐네. 와, 사장님 아니면 맞죠? 테레비로만 봤는데 고맙습니다. 예. 실물이 훨씬 젊고 예. 멋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 사장님이 만들어주는 이불을 덮고 자면 아주 행복할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기 있네, 저기. 이거 아니야, 그지? 우럭. 큰 길 건너서 골목 지나서 지금 딱 보니까. 이거 딱, 아까 그 사장님 얘기한 그 집 맞네. 예. 사장님이 아까 그 통화하신. 예. 반갑습니다. 예. 단 우럭 하나만 하지만 이렇게 특화된 집도 사실 없잖아요. 그죠? 우럭만 하는. 네, 뭐 더러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이다, 뭐 저희가 뭐 한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럼 감사해요. 처음 들어오면서 이렇게 탁 한눈에 스캔이 되는 게, 야, 이 집은 손님이 와서 낙서질을 엄청 하는구나. 근데 근대 5종은 또 왜 왔다 갔대? 뭐 많이. 저기 근대 5종 챔피언도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요? 그 운동하는 거에 단백질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또 해가 되게 좋죠. 뭐 근대 5종만 챔피언 있는 줄 알아요? 방송 챔피언. 예. 근데 이 집의 우럭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회가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회를 크고 두껍게 써는 집이 잘 없어. 근데 이봐,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입에 들어온 그 느낌 있잖아. 딱 뭐가 차는 듯 하면서 이게 씹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을 가면 무슨 뭐 국수 가락 썰듯이 막 썰어. 그런 거는 진짜 판이야. 자, 요걸 싹 이제 싹. 벌써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안에 침이 확 고이면서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씹는 맛이. 이야, 진짜 좋을세.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장님 이게 초밥이라고 갖고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왜 밥만 줘? 생선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선이? 저희 가게에서는 셀프 초밥식으로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먹어라. 그렇죠. 이제 저녁에 오셔서 출출할 때 반주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회만 드실 때는 또 소주, 또 안주로도 드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싸서 드시는 건데 제가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김을 먼저 여기 접시에다가 김을. 자, 그럼 온 김에 이렇게 딱 놓고. 밥 하나를. 밥을. 이거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요? 그렇게 놔두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그렇죠. 가로로. 싸야 되니까. 와사비는 이제 좋아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와사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와사비 뭐 그렇게 막 톡 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김치. 그래요? 이렇게? 여기 회. 마음에 드시는 한 점을 딱 올리고. 우와. 간장에 드셔고 보다는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눈물 나. 해봐, 내가 더러워하니까 이제 다 웃고, 다 웃어요, 나쁜 놈들. 이 밥알과 생선회가 어우러지면서 고기에다가 김과 이 김치의 풍미가, 이 김씨 둘이 딱 그걸 감싸주면서 딱 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김희 카메라 감독이, 야, 이거 뭐 무게감이 느껴져. 초밥이 무슨 초밥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초밥이 다 있냐?
와. 응. 근데 와사비 넣었나? 입이 터질 것 같다. 그지? 솜장 맛있다면서요? 솜장 안 먹고. 아니, 이 고추냉이. 아, 진짜. 카메라 보니 오, 아니 무슨 접시가 이렇게? 저희는 우럭구이를 주문하시면 이렇게 해갖고 두 마리 나오고 머리도 같이 해서 서비스로 이렇게 두 개씩 나갈 때도 있고 뭐 한 개씩. 예. 이야, 아니 나는 그냥 그러니까 우럭 한 마리 이렇게 구워서 줄 줄 알았더니 이 접시가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이것도 또. 애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 보세요. 이 구운 색깔도 이게 와 이게 막 그래 치킨. 치킨 색깔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봐. 옆에 화면 옆에 딱 이렇게 와 좌우 다 있습니다. 쫙 이렇게 이제 발라주시면 보세요. 요게 볼살이 볼살. 이 맛에 내가 이 맛에 내가 생선을 못 끊고 있어 지금까지. 아마 내가 생선 끊는 날은 죽는다니까. 몸통 놔두고 왜 머리만? 먹어본 사람만 알아. 먹어본 사람만. 그러니까 그 왜 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등심 안심 찾는 것처럼 이 생선도 머리살을 먹어본 사람은 와. 처음에 구이가 딱 나오잖아. 먹어본 사람은 머리부터 딱 손이 간다고. 머리부터. 쫀득쫀득. 이번엔 제가 얘의 실체를 내가 보여드려. 와, 이거 웃기만한데. 예, 제가 무슨 마스크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럭 마스크라고 이번에 새로 신종 상품입니다. 새로 나온. 야, 쫙 찢어가지고 이걸 말입니다. 내가 생선을 못 굽는 이유가 이 맛이에요. 진짜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뭐 게 먹을 때도 그랬지만 촬영 나와서 제가 뭐 우락부락하고 뭐 성질 부리고 이런 거 지금 이 견제 들어오잖아. 내가 지금 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이 사람아. 그럼 이제 저기 그 뭐 탕 사장님 이제 우럭탕 네 제초 안 할게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예. 우럭 요리의 마지막 코스 가운데 마지막 우럭 매운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색깔은 많이 붉어 보입니다. 근데 자 어느 정도.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먹고 이 매운탕이 마지막 코스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좀 뭐 생각만큼 아니다 그러면 앞에 먹었던 것도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치 뭐 그거 별로던데? 라고 할 수가 있거든. 양념을 어떻게 조리한 과정은 난 모르겠는데 보통 왜 어떤지 가면요 이제 이 국물 맛하고 탕 국물 맛하고 이 생선이 따로 놀아. 그냥 국물 맛은 국물 맛대로 생선을 했는데 이 생선 안에 이 양념의 맛이 배어가지고서 잘 어우러져 있으면서 와 이렇게 맛을 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내가 이제 먹고서 세상살이를 우락부락 하지 말고 사뿐사뿐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이렇게 다시 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요 우락부락 안 하고 사뿐사뿐
부드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먹고 갑니다, 여러분. 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조금은 특별한 박람회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박람회라고 하면 보통 취업이나 웨딩 분야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관련된 정보나 좋은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박람회는 바로 실패 박람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물건들, 실패한 경험들만 모아놓은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결코 우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활기찬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혼자 떨어지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독서실 가고 혼자 밥을 먹고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와야 되는 그 순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마침 그때 그 96년도 IMF가 터졌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좀 약간 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게 가장 좀 생각이 납니다. 2019 실패 박람회가 열렸다.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어 있거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담을 나누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 도전과 실패 속에서 혁신은 이루어진다.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은 나의 실패담을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리.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 2019 실패 박람회인 강원에서 만나보자. 실패 박람회가 열린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실패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사회가 실패를 다뤄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처음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4번 이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때 내가 왜 떨어졌지 처음에 20년 전에 말이야. 야, 그때 이런 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아, 내가 이거 실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배울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라. 그 성공, 과거 성공담에 고착화되면 그 사람은 더 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부분의 기간은 실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뭐 2번 떨어지고 또 마지막 유치가 돼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동도 많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는 뭐 매일 저 쏴대가지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서 올림픽이 살아나게 됐죠.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늘 역전을 생각하면서 사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역전승 한 번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실패 후 재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분야의 상담 부스를 통해 고민을 상담한다. 실패를 밑거름 삼아 또다시 잡아보는 재도전의 기회. 학생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중장년층의 이직을 위한 컨설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먼저 처음으로 실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수강을 하고 이러시는 분이 오시면 재취업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단으로 상담이 일자리 약선해지는 분들에게 무료 구직 기술관한 것들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도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복지로 앱이나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사회부당 정보를 복지 서비스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저희에 꽉 맞는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고 모의 계산도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한 벼룩시장이 열렸다. 아깝게 또는 아쉽게 아무도 모르게 실패한 제품들이 모였다는데 수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지만 왜 실패했을까? 여러 이유로 실패한 제품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거 부각 아닌가요? 우리 농촌이 이제 노령화가 돼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도 판매에 대한 게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또 판매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물건이 시들고 상하고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려가지고 쪄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오래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전히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중전화 안에서 친구에게 얘기하듯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는다. 곳곳에 마련된 특별 전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강원도 소방의 역사와 숨은 영웅들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또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 꿈꾸는 사진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좌절과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하는 희망과 감동이 있다.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고 부모님도 항상 응원해주고 그런 힘으로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상처를 많이 치유했던 것 같습니다. 제 학교 동기들입니다. 양쪽의 친구들은 벌써 4년차 경찰이 된 친구들이고요. 중간에 사복을 입은 저는 보시다시피 경찰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랑 같이 캠페인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 안에서 기획, 홍보, 마케팅 모든 걸 다 했어요. 일단 베개 역할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실패하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막막함에 걱정이 되었고요. 지역의 새로운 과거들을 제가 알게 돼요. 수경타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지역에서 받았다는 모든 혜택들이 다 지역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의미 없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그냥 나중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선포식을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2019년 실패 박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실패도! 희망을 노래하자. 희망을 노래하자. 누구도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어 있거나 포기하지 말자. 실패 경험담을 나누며 새롭게 도전하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후에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것.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이 더 값지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오랜 속담이 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 실패한 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가 아닐까. 또다시 도전하고 성공을 이룰 때까지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실패를 딛고 실패를 넘어
진정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값진 실패를 한 모두를 응원한다. 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2019 실패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재도전 상담 부스를 비롯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였네요.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실패 경험담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2019 실패 박람회 가까운 대구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통영에서 21km 떨어져 있는 추도로 가볼 텐데요. 이 공룡의 흔적도 볼 수 있고 섬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추도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한 청년이 고향인 추도에서 새로운 삶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섬을 사랑하고 지켜가는 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추도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인도화되고 있는 추도라는 섬을 가꿔 나가고 있는 추도 청년 김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추도입니다. 네, 이 추도는 여수시 화정면에 아주 작은 점 하나고요. 사도 옆에 있는 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머니가 이 정을 쏟고 있는 섬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너무 섬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내가 어찌 보면 갖고 왔던 섬인데 잠깐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요. 내가 좀 힘이 닿는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 섬을 조금 지켜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다니던 수협도 그만두게 되는 거에 큰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 항상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 문화재 지킴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뭐 따로 뭐 보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가서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편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거는 2017년이었었는데요. 어느 날 못 보던 이 황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쓱 보니까 불상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일부러 누가 봐도 일부러 이 벽을 파내어서 불상을 모셔놨다라는 게 굉장히 확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래로는 계속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계속 그쪽으로 가서 무슨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문화재청에서도 한번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누가 봐도 이렇게 훼손된 사실이 확연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훼손됐다라는 증거가 어딨냐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래로 이 섬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는 섬이 아니구나. 이 섬이 행정이 지켜줄 수 있는 섬도 아니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섬이 아니구나. 내가 지켜야 되는 섬이구나 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음반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 일을 했던 거는 공연 기획이랑 마케팅 쪽 일을 담당해서 했었어요. 3년 전에 내려와서 잠시 수협에 몸을 담근 이래로 계속
지금 추도를 지켜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제 스스로 돌아볼 계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한번 몸이 크게 아프고 나서였었던 것 같아요. 그 이래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그때는 그냥 정처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만나게 됐던 게 이 추도였었던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정말 어머니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서울에서의 삶처럼 뭔가를 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고요.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섬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뭐 현수막을 만들어서 이곳은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달라는 이런 문구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효과였을 뿐이었고 이거는 지속성이 없다라고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공동체가 붕괴돼 버렸으니 이 추도라는 섬의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보자라는 게 어찌 보면 취지였었던 것 같아요. 이 추도상에는 단순히 저희가 뭐 카페를 통해서 디저트 판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도 이 섬에도 누군가가 항상 상주에 있고 이 섬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센터의 개념이죠. 그리고 추도상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성장해서 또 다른 사업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상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도상해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섬이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현우 자네 대단하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대단한 게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사실은. 추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것이 잘 되게끔 해서 뭔가 자리를 잡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젊은 섬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또 젊은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곳, 살아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놓았던 적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계속 이 섬이랑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굉장히 저 섬살이에 아직은 저도 서툴고 뭔가를 운영하는 거에도 굉장히 서툴고 그래서 이것이 자리를 잡아 나가는 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 한 번쯤 어찌 보면 섬으로 소풍 오는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손님 안 올 줄 알았는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추도 지킴이 김현호 씨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이 현호 씨와 협동조합 멤버들처럼 섬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추도가 계속 아름답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호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섬을 사랑하는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더 추도라는 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중간중간 보이는 섬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여름 휴가 때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추도 이야기까지 저희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부터 연휴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멋진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